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36,00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5,000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반등 아닌 반등을 한 게 36,000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4, 5년 정도 이렇게 지켜봐온 바로는 거래소에 태클을 거는 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재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래소 중에 한 군데죠. 비트맥스 설립자에게 미 법원이 3천만 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SEC에서 태클을 건 게 아니라 상품거래위원회에서 태클을 걸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얼마 전에 브래디 걸링 하우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SEC는 관여하지 말고 암호화폐 전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규제기관은 오히려 CFTC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그거를 규제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번에는 CFTC에서 주관을 했다는 거. 지금 거래소 상황들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규제기관에서 하자를 걸자 치면 하자를 걸기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내포가 돼 있죠.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금융 인프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금융 생태계를 처음부터 관리 감독했던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스템 체계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 상태로 보다 보면 허점들이 굉장히 많겠죠, 거래소들은. 그런데 초기에 시작을 했던 거래소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업비트도 그렇고 빗썸도 그렇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거래소를 차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진짜 미국의 삥 뜯기 놀이가 시작될 것 같아요. CFTC가 내건 조건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탄압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투자에 굉장히 예민해지겠죠. 이제 점점 이런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냥 뭐 준비라도 한 것 같이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서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그냥 비트코인을 까는, 암호화폐를 까는, 지금 NFT 시장도 버블이 많이 끼었다, NFT 시장 안에서 사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야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데이터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이사 계획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싫다, 짜증난다, 왜 자국 회사를 그렇게 괴롭히냐, 싱가포르로 가든지 스위스로 가든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죠. 시총 2위까지 갔던 XRP 리플을 미국이 포기할까요? 어쨌든 자국 내에서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 이 회사를 포기하지는 않겠죠. 은연중에 요새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 하나로 조금 그런 의문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번에 리플이 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잭슨 스퀘어 지역에 13만 제곱피트, 평수로 따지면 3,600평 정도의 건물 전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건물 전체를 인수했다는 건 결국 이주 계획, 이사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니면 미국 지사를 두려고 이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리플은 XRP 소송 중에 미국에서 낙관적인 움직임으로 2배가 된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SEC의 힘만 문서는 사건을 신속하게 리플에게 유리하게 전환하고 빠른 해결을 촉발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600평 정도의 건물을 인수를 했다. 도대체 지금 XRP 리플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구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회사는 계속 확장을 하고, 그리고 리플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SEC는 끊임없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 정부나 미 연준 그리고 SEC에서 충분히 리플을 검토하고 있어요. 세계 준비 통화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100% 믿지 않고, 분명히 리플, SEC, 미 연준, 미 정부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서클 안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이지 않나, 이 모든 움직임들이 그들이 꾸미는 음모론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어떤 예가 있냐, 미국과 그리고 유럽 연합 그리고 XRP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XRP와 미국 정부와 그리고 유럽 연합의 공통점은 비트코인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아니, 미국 정부나 유럽 연합은 그렇다 치고, 아니 왜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비트코인을 밴시키려 할까요?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왜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미 정부와 유럽 연합과 똑같이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싫어한다는 증거죠. 공통점을 찾기가 참 힘든데,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될 만한 그 뉴스가 결국 그들의 공통점이란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트 흑공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XRP 가격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왜 리플은, 어떻게, 왜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그렇게 비트코인을 찍으려고 할까요? 에너지 연합 공동체까지 만들어서 비트코인의 불필요한 전력 사용까지, 탄소 배출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저격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미 정부와 미 연준과 SEC와 XRP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 이건 100% 제 뇌피설이라는 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고, 미국 밖으로 과연 이사를 할까, XRP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었다. 미국과 달리 디지털 자산 회사를 더 환영하는, 더 우대하는,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계에 널렸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 지연되면 리플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었습니다. 영국,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다른 G20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XRP를 받아들이려고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이게 협박 아닌 협박이 될 수도 있겠죠. 미 정부나 SEC 입장에서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미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명확성을 정확히 제공해야 하고, 마치 명확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작년 8월에 리플이 이미 해외로 어느 정도 이동했다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냥 3,600평 정도의 건물을 사버렸다. 그러니까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SEC가 리플을 계속 귀찮게 한다면, 그리고 증권으로 판단을 한다면 미국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리플을 암호화폐로 버는데, 그것도 미국에서만, 자국 회사인 미국에서만 XRP 리플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윌리엄 핀만을 통해서, SEC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한탕을 해먹은 미국이 다시 XRP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을까요? 이 소송의 끝은 만약에 XRP 손을 들어준다면 정말 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한탕을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하죠. 어느 순간 갑자기 미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SEC가 발표를 해버리면 소송 취하, 이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키는 어쨌든 그들이 쥐고 있는데, 그리고 소송 기각, 그리고 거래소 재상장,
이제 그 전에 리플을 갖고 있다가 던진 사람들은 정말 현타가 오겠죠. 멘붕이 오겠죠. 제가 리플 XRP 방송을 하고 있지만 물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가격 오르고 내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비트코인 거래도 아니고 비트코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맞추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리플을 던지지 않게 그나마 꽉 잡고 있게 해주는 게 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주안점을 두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 모든 크리에이터들, 차티스트들 비트코인 가격 맞춘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이 자본주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자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국 그 자본주의의 끝은 항상 걸려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전 세계 돈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XRP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SEC나 리플 외에 법원에서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미 정부에서 그냥 그거 취하해, 기각시켜, 그 한마디에 언제 어느 시기에 엄청난 펌핑이 올지는 모른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건이 종료가 되면 규제 후 명확성이 일단 생기겠죠.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인정을 받는 XRP가 되겠죠. 그리고 재상장과 함께 엄청난 펌핑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내년일지, 연말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스승의 날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슈는 분명히 터진다는 거죠. 윌리엄 힙만의 문서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남아 있지만 SEC는 법원이 더 이상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EC 변호사의 권한 주장은 이메일이 리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고의 마지막 변경인 것 같다. 윌리엄 힙만의 문서들을 리플에 완전히 넘기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므로 즉결 판결 전에 사건을 종료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즉결 판결 전이죠. 즉결 판결 예상일이 제 생각에는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쇼부가 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음모로는 SEC, 미 연준, 미 정부, XRP는 하나의 서클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와 미 정부와 유럽 연합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 비트코인을 밴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결국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